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타이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시바이누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도하기는 너무 아까운 구간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파동을 그려보면은 지금 최저점에 있고 이전의 저점에 위치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월봉을 보면서 최근의 저점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0.0123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깨고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 여기에서는 끝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걸고 견뎌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시바이누 그것을 견뎌내면 과연 어떤 흐름을 가질 것인지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바이누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바이누 가자. 자, 긴급 점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이고 뭐고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선이고 뭐 저항선이고 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0.0123이 정말 강한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까지 내려가고 지금 한 번도 이렇다 할 반등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 던지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분명히 저점이 나올 만한 구간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구간이 언제 정도 생기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고용지표가 발표됐고 실업률도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12월 달에 금리 동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현재 그것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적으로 금리 동결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자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거 이제는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오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코인시장까지 계속적으로 연타로 맞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극심한 공포, 아주 견디기 힘든 그 하락과 공포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저점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저점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여기도 지금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온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제가 언제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리 동결이라는 것 때문에 경기 개선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고 유동성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다른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금리 인하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죠. 블랙록의 최근 보고서, JP모건의 최근 보고서 여기에서는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고용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이합전에 했던 금리 인하가 맞다. 그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자기들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거기에서 연준이 이것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장은 12월 달에 금리 동결로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유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게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상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연준에서 깜깜이다 10월 달 안 나왔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연준의 그 생태를 알면은 이해는 갑니다. 왜? 연준은 절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까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뒷북만 쳤지 앞에서 사전에 무엇을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연준 의장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히 고용시장 살리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일어나면 다시 또 걷어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물론 뭐 그 사람들이 보는 데이터들이 훨씬 더 나았고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결정을 잘 내리시겠지만 그분들이 또 생각하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그전에 연준 의장 중에서 정말 잘못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에 그러니까 경제학에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딱 하니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불명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기 뇌리 속에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지.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긴급 점검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자 적어봤습니다. 자, 앞으로 벌어질 일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한번 점검을 해보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10월 지표 확인을 못하는 것이다. 이 부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12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2026년 1월, 3월에는 가능하다고 전망되고 있다. 최근에 블랙록이나 JP모건의 보고서에 보면은 12월 달에 금리 인하 그리고 1월 달과 3월 달에 금리 인하는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그냥 한 발 물러서겠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표가 좀 우왕좌왕하는 지표도 있고 그리고 이거 하나 가지고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때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서고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내년 1, 3월 달에는 분명히 지표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때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표 발표가 정상화된다면 분명히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고 물가 안정에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지표를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앞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죠. 그 지표들 진짜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공공지표는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지표 그 지표에서는 분명히 고용시장 안 좋았던 거 여러분 확인하셨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CPI 지수나 PP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잡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근데 최근에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하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은 뻔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면피, 혹시나 경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튀어나간다든지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연준에서 져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경기 개선, 유동성 개선이 될 것이고 12월에 연준의 유동성 완화까지 같이 겹쳐진다고 하면 분명히 내년에는 분명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12월 10일까지는 조정 상승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닥을 다지는 이런 박스권의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양봉이 얼마 정도 나오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0.0123 지켜주는지 그리고 0.0123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 거기에서는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10일 후에는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정을 보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 분들이 많겠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10일 이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 새벽 4시죠. 새벽 4시 정도에는 어느 정도 반전의 흐름, 하락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때 정도는 하락을 멈추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그런 부분 꼭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눌러주시면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충분히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에 신문과 코인시장 대화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최근의 기사들입니다. 기사들을 보면 모건 스탠리는 목요일에 9월 보영 보고서가 견고한 경제 징후를 보인 후에 12월 회의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것을 철회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9월 고용 전망치 2배 이상 상회, 실업률 소폭 상승, 미국의 9월 고용이 기대 이상으로 증가해서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업률은 소폭 상승해 고용 둔화 위험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두 개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고용 전망치 2배 이상 상회했다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시장에 강하게 어필이 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12월 달에 금리 인하는 안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늦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금들이 전부 다 주식시장이나 금시장으로 갔잖아요. 이제는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꼭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미 9월 고용 급증, 실업률은 올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해석을 해드렸어요. 해석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서 지금 기사 나온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드려봐야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 혼자 막 금리 인하를 이렇게 잡고 있는, 마지막 줄이라도 끝까지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뭐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방이나 노랑톡방에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중요한 지표 하나가 남았습니다. 11월 25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9월 달이죠. 9월 달이긴 하지만 10월 달에 과연 어떻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뭐 전체적으로 10월에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로 안정화됐는지 아니면 불안정한지 이런 부분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 12월 달에 금리가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지표들이 쏙쏙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분명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고용지표라든지 CPI, PPI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과 3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하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일봉을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0123이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봉상의 지지선이 아니고 주봉과 월봉상에서의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깨진다고 하면 0.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 그런 막대한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 패닉셀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좀 보시고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런 데서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이때 매도를 하고 손절을 했다고 하면은 더없이 좋은 거겠지만 지금 이렇게 큰 파동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큰 파동이 그려지면서 이전에 저점이었던 이 부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약간 나올지라도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은 보일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거기에서 분명히 반등의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바로 반등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반등합니다 이야기하면 댓글에 언제 반등한대 언제 반등한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지금 현재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니까 뭐 상승할 때는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오는데 하락할 때는 영상들이 안 나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영상을 찍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락할 때 같이 하는 게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깐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깐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악플 너무 많이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0.0123이 과연 지켜지는지 그 부분 이 신문과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문과 같이 확인하신 방법은 앞서서 말씀드렸죠.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신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코인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에 롬바드로 해서 단기간에 30% 먹었습니다. 그리고 월드 파이낸셜은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단기간에 10% 먹고 약간 조정을 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방송에 출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 이 코인의 이름을 올려드렸습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 무려 11.4%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빨간봉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지금 조정이 다 끝나갑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이전의 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히든코인 분명히 시장은 이렇게 흘러갈지라도 분명 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히든코인까지 받아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신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참여 거기까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히든주까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신문이었습니다.